그리고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미나이가 이제 붙으면서 뭐 어떤 업무가 어떻게 단축이 됐는가와 관련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메일이든 아니면 회의록이든 이런 것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제미나이에서 그 회의록이든 이메일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행사 기획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안을 짤 때 그 내용들을 다 활용하거든요. 제미나이가. 그러면 행사 기획안이 정말로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용했던 건 총회 자료집 계획서 만들 때 왜 회의 총준이 하면서 막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하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구글 미트든 아니면 뭐 녹음이든 이렇게 해놨다가 회의록으로 작성해 놓으면 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럼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회의하면서 나왔는데 결국 이제 그 전에는 회의에 또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미나이가 그냥 순식간에 해줘 버려요. 그 내용들에 기반해갖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들을 순식간에 해주고 행사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행사에서 막 행사 준비하면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뭐 사무처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요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초안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맥락에 맞게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것들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면 초안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초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구글 폼도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제미나이가 순식간에 해줍니다. 예를 들면 폼을 작성을 할 때 폼 초안을 작성하는 거를 그 기획서를 그냥 갖다가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이걸로 구글 폼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구글 그 양식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정하는 시간만 조금 들이게 되면 금방 구글 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초안이 나와 있고 요거를 다듬은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핵심 문구를 웹 포스터로 만드는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SNS 홍보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메일도 아까 제미나이 붙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제미나이로 지메일 초안 만드는 것들도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지메일 같은 경우도 톤의 매너를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초안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이메일을 쓸 때 먼저 제미나이 탭을 누르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막 주저리주저리 적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생성해줘 이렇게 하면 형식과 틀을 갖춰갖고 작성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수정해갖고 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우리 왜 회원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학교톱밥 많이 하는데 학교톱밥에 재료로 같이 쓰는 것 중에 뭐 부채를 산다. 그다음에 뭐 손수건을 산다. 그랬을 때 학교마다 우린 손수건 몇 개요. 우린 부채 몇 개요. 막 이런 것들이 카톡으로 막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그 카톡에 들어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텍스트를 다 긁어다가 제미나이에 넣고 표로 정리해줘. 그래서 표 형식은 줘야겠죠. 그래서 뭐 학교, 그다음에 손수건 양, 모양,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교별로 텃밭 신청서들도 쫙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들을 다 그냥 PDF로 만들어요. 네, PDF로 만든 다음에 아니면 그냥 엑셀로 되어 있으면 그냥 엑셀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한글로 들어오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한글로 들어오게 되면 한글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PDF로 다 만든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신청서를 그냥 내가 이제 표 형식만 정한 다음에 그 표 형식대로 작성해줘. 그러면 표로 싹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들도 되게 편한 방식이고요. 구글 슬라이드도 지금 이 보여지는 슬라이드가 제가 만든 겁니다. 구글 슬라이드로 그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만든 건데 이 정도 퀄리티로 만들려면 되게 오랫동안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한번 시간이 되면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폼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트랑 챗을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챗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네, 그래서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활용 사례라기보다는 제가 주로 요즘에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제미나이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다 설명드리고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김갑봉 강사님이 설명드렸는데 PDF로 뭔가 편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I love PDF 이런 거 쓰다가 그것도 막 용량의 한계가 있고 뭐 유료로 쓰라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미나이한테 부탁해갖고 그 PDF를 분할해갖고 저장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음떡밭 참여자 이렇게 선정하는 선정 프로그램,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유니클로 유니폼인가 아무튼 그 앱이 있는데 그 앱으로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유료로 바뀌어갖고 작년에 되게 당황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한 1,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미터팟을 그 중에 300명, 400명을 추첨하는 앱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그 앱이 그 공정성과 그다음에 투명성 있게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그런 시비가 안 붙게끔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만들어줘서 엑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돌리면 추첨을 알아서 내가 해줍니다. 네, 엄청나게 복잡한 난수를 먼저 만들고 그 난수 때문에 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결과물로도 엑셀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최근에 제가 좀 전에 아까 만들었던 앱도 하나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기본 페이지 보면 원래 그 단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처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단체 소식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소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그걸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걸 한번 그 사이트 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만들어지고 그 소스 코드를 그냥 구글 사이트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새 글이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트북 LM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안 나왔던 내용들 정도만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구글 비즈라고 하는 건데 드라이브에 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AI가 겹쳐지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 캡컷이랑 비슷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노트북 LM도 결국에는 이 구글 랩스에서 실험으로 만들다가 이게 괜찮아갖고 이렇게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그런 구글에는 구글 랩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실험적인 프로그램들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미나이 뭐 영상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랩스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플로우라든가 뭐 오팔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활용하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뭘 보여드려야 되죠? 네, 지나가고 나니까 또 복잡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구글 제미나이 활용하는 거 관련돼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 제가 필요한 앱 중에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그 URL 집어넣으면 아까 비틀리가 막 광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광고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URL을 집어넣으면 QR코드와 단축된
URL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를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프롬프트 몇 개만 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URL을 넣으면 자동으로 QR코드와 단축 URL을 생성하는 앱을 만들어줘. 바로 웹에서 실행이 가능하고 사용이 단순해야 해. 해갖고 만들었더니 코드를 짜주더라고요. 이 코드를 그래서 저장해갖고 어디서 열어갖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게 해줘. 근데 그 기능이 뭐냐면 이 캔버스 기능이거든요. 캔버스를 누르면 바로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코드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코딩을 할지 몰라도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런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면 요 구글 문서 이거 너무 URL이 기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변환하기 누르면 QR코드와 단축 URL이 나오죠. 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필요한 앱들을 그때그때 인스턴트 만들듯이 이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인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PDF 페이지를 여러 개를 합성하는 것들도 여기 가능하거든요. 여기 드라이브 여기서 첨부 파일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파일들이 들어가고 두 가지 파일을 넣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순서도 이렇게 바꿔갖고 여기다가 결합된 PDF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 바로 결합된 PDF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제가 처음에 PDF 너무 큰 PDF가 있어갖고 용량이 커갖고 그거를 나누려고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마찬가지로 PDF를 만들어서 여기를 1페이지부터 지금 4페이지짜리인데 1페이지부터 2페이지만 범위를 저장해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1, 2페이지만 딱 저장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테트리스 뭐 게임을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추천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추천 앱. 네, 여기 공정 추천 앱.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엑셀에 고유식별 명단을 넣으면 특정 인원만큼 순위를 결정하는 추첨앱을 만들어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먼저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캔버스에서 만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첨할 원본 데이터를 엑셀로 업로드를 하고 여기에 순위를 매기는 거를 추첨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100 순위까지 한다. 해갖고 요거를 딱 돌리면 여기 추천 결과가 순식간에 이렇게 나오고 결과로 난수값하고 이게 추첨한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직접 그때그때 필요한 앱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LM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쓰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인도농 총회 자료집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면 거의 총회 자료집에는 그 해 활동했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목표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단체가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순식간에 찾아갖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갖고 제가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노트북 LM 중에 잘 안 쓰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 전기총회 사업인데 주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핵심 가치와 지향.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폴더 트리 구조로 만들어서 분류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분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만약에 핵심 가치와 지향 중에 토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누르면 얘가 토종 보전과 식량 주권에 관련된 이 소스를 큰 맥락 안에서 그 내용들만 딱 뽑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단체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활동들이 있지만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해왔던 이 내용 중에 그 내용만 뽑아갖고 얘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메모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거를. 그럼 여기 안에 스튜디오 안에 메모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전체 활동 중에 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요 부분만 별도의 내용을 또 탐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노트북 LM이 단점이 이게 맥락을 잘 못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자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 못 잡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거 확장 프로그램을 쓰면 여러 가지 편의성이 커지는데, 노트북 LM에 이제 소스를, 잠시만요. 예를 들면 뭐 토정 시약 관련된 요거는 이제 이야기를, 요거 후기를 쓰려고 제가 집어넣은 건데, 저는 요즘에 이제 행사가 하나 끝나면, 예를 들면 뭐 강의 특강 같은 거 하나 끝나면 그 관련돼서 후기를 쓰잖아요. 근데 특강 후기는 대부분 그 특강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좀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그걸 할 때마다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올리고 강의 자료를 올린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로 해서 블로그에 게시물에 쓸 수 있게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블로그 게시물을 순식간에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스를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웹사이트에 소스를 이렇게 링크를 붙여놔야지 되잖아요. 근데 확장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노트북 LM, 네, 노트북 클리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농진청에서 토종종자 이렇게 자료가 있다. 요거를 노트북 LM에 소스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요거를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기에다가, 네, 토종치약 여기다가 노트북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소스로 바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네. 네. 잠깐만요. 추가가, 이거 새로 만들었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소스로 바로, 소스 실패했네. 네, 아무튼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바로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을 하면 노트북 이름을 쉽게 쓸 수 있고요. 아까 맥락 얘기하다가 딴 데로 흘렀는데, 예를 들면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그 김갑봉 강사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15장이 한도이기 때문에 60장짜리를 만들 때 이 맥락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이거 유튜브로 보고 안 건데, 바나나 NL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 아까 그 웹스토어에서 이제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걸 누르면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여기에 그 뭐야, 템플릿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디자인으로 형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요. 예. 그래서 실제 그 디자인에 맞춰서 생성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디자인 맥락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저는 요즘에 이걸 뭐에 많이 쓰냐면, 제가 보템이랑 그 이나라 도움을 올해 처음으로 써야 되는 그게 그 현실이 생겨서 이 보테미 매뉴얼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다운받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카드 결제 집행 내역 등록하기 방법을 만들어줘. 하면 이제 뭐 등록 순서를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얘가.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미나이를 쓰실 때 이게 워크스페이스를 같이 쓰기 때문에 장점인데요. 제미나이 쓰실 때 여기 파일 추가하기를 할 때 노트북 LM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인도는 총회 자료집을 여기다가 추가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단체가 뭐 토종 사업을 연도별로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줘. 그러면 이미 이 데이터가 다 노트북 LM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얘가 분석을 해갖고 소스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주겠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이게 쉽게 예, 노트북 LM과 연동해갖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토종 씨앗 행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구글 랩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플로어 같은 경우에 그 짧은 영상 만드는 거에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만들었던 요즘엔 잘 안 쓰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영상이 있는데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을 먼저 이미지로 만들고 원하는 이미지가 나왔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를 한 툴에서 할 수 있게 되게 잘 되어져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냥 저 혼자 사물을 볼 때는 그냥 저 혼자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유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라고 봤는데 사무국도 생기고 그다음에 외부랑 또 그 소통해야 되는 것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스타일이나 그 요즘에 활동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유하고 협업하는 거. 네. 근데 그 도구를 별도로 찾을 게 아니라 구글은 워크스페이스에 그러니까 아주 특출나게 모든 게 다 월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다 기본 이상을 다 하거든요. 아까 메모장도 그렇고 메모도 기능도 그렇고 뭐 탭도 그렇고 뭐 슬랙만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구글 생태계 안에 아까 캘린더랑 지메일하고 드라이브하고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어갖고 요 도구 하나만 쓰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화상회의 하려고 줌을 쓰잖아요. 근데 줌은 대부분 화상회의로 쓰는데 월 만 얼마를 써요. 네. 근데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구독하게 되면 드라이브와 포토와 캘린더와 그다음에 구글 미트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제미나이까지 들어오는 거여서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익숙해지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클로드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클로드나 이런 것을 쓰더라도 구글 계정을 기본으로 쓰는 이유는 또 구글 그 드라이브에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드 파티 앱들도 대부분 다 구글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이게 효용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부나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이것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메일 다음이나 뭐 네이버도 좋긴 한데 아니면 그 네이버 앱스로 하려면 네이버 앱스 기반으로 그냥 다 만들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기왕에 비용이 할인된 가격으로 쓸 수 있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생태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자료를 축적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거나 아니면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툴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제일 활용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